우리 구독자님, 요즘 돈 때문에 마음 편한 날 있으십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막히는 느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팔자가 아니라 돈이 다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이 길은 가만히 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같은 답답함을 또 1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는 기운이 돌아서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22일 동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것, 어려운 것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재물운 흐름을 바꾸는 방법, 동지에 어떤 색을 입어야 돈길이 열리는지, 반대로 이 색은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한 자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이 동지를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동지 복문 열립니다. 라고만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두세요. 제가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동지의 좋은 기운을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꼭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느 날 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아이 셋 학원비 걱정 크게 없었고 가끔 외식도 하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병원 가는 것도 겁이 납니다. 돈 나올까봐 일단 약국부터 들러서 약으로 버텨보자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큰돈 나간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당한 것도 없고 큰돈 나간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남습니다. 자잘한 돈이 새듯이 나가서 크게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약속했던 일도 될 것 같다가 막판에 어그러지고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냥 지나갈 일에 시비가 붙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은 별일도 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철렁하셨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올해 동지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동지요? 그냥 애들 엄마가 팥죽을 사와서 먹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동지는요, 그냥 밤이 긴 날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묵은 기운이 끝나고 새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로 봅니다. 이때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 사람 일이 풀리고 꼬이는 흐름이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지를 아무 준비 없이 넘기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운의 방향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셈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당장 큰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잘한 손에 작은 마찰, 계속 어긋나는 일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를 그냥 넘기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지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동지의 왜 색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날에는 작은 행동 하나가 1년 흐름을 바꾸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매년 동지가 지나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그날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제사 지내야 하느냐, 뭘 사야 하느냐, 어디를 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동지는요, 뭔가를 더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운이 바뀌는 날입니다. 기운이 바뀐다는 건 쉽게 말해서 흐르던 방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날에는 멀리 있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게 먼저 반응합니다. 집 전체 묘지, 조상 이야기,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반응하는 건 그보다 훨씬 가까운 겁니다. 바로 우리 몸에 먼저 닿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동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옷 이야기, 그 중에서도 색 이야기입니다. 풍수에서 색은 그냥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닙니다. 색은 기운입니다. 눈에는 색으로 보이지만 몸에서는 기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옷이라도 색이 다르면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르죠. 어떤 색은 입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어떤 색은 입으면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특히 동지처럼 기운이 가장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날에는 이 색의 영향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벽처럼 조용한 시간에는 작은 소리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동지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기운이 가장 조용해졌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날 어떤 색을 입느냐는 건 조용한 순간에 첫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아무 생각 없이 입은 옷이 그대로 1년 흐름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날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괜히 하루 종일 몸이 무겁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사람 말이 귀에 거슬리고 작은 일에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날 입으신 옷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그날 그냥 평소 옷 입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동지에는 평소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난하던 것도 그날에는 기운을 누를 수 있고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에는 집 전체를 바꾸라고도 하지 않고 비싼 풍수 소품을 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우선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옷색부터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옷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색은 왜 동지에 맞는지, 이 색은 왜 그날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동지에 입으면 재물운 흐름을 살리는 색, 그리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입었다가 1년이 꼬이기 쉬운 색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신처럼 들으실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입느냐, 모르고 입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구독자님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바로 그 이야기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동지에는 무슨 색을 입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지에는 붉은 기운이 도는 색이 재물운 흐름을 살리는 쪽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빨간 옷 입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빨강도 다 같은 빨강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색을 눈이 아니라 기운의 성질로 봅니다. 동지는 기운이 가장 낮아졌다가 이제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긴 병을 앓고 나서 이제 막 몸을 추스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불길처럼 확 타오르는 색이 아니라 속에서 은근하게 기운을 데워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지에 맞지 않는 빨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빛처럼 튀는 빨강, 너무 밝고 날카로운 빨강, 운동복처럼 자극적인 빨강입니다. 이런 빨강은 기운을 살리는 색이 아니라 기운을 밖으로 쓰게 만듭니다. 동지는 기운을 모으는 날이지 소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이런 빨강을 입으면 괜히 하루 종일 바쁘고 말은 많아지는데 정작 남는 건 없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동지에 맞는 빨강은 눈에 확 띄는 빨강이 아닙니다. 눈에 튀지 않는 깊은 빨강입니다. 와인빛처럼 어둡고 고추장색처럼 갈색이 섞인 붉은 계열, 밤색이 살짝 도는 빨강입니다. 이런 빨강은 기운을 자극하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데워 올립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게 바로 동지의 색을 잘못 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런 빨강을 입으면 괜히 하루 종일 바쁘고 말은 많아지는데 정작 남는 건 없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이 차이가 동지 이후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갛게 입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전신을 빨갛게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속옷이나 양말처럼 몸에 먼저 닿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날 아침 내 몸에 가장 먼저 닿는 색입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동지 이후 우리 구독자님의 흐름을 조용히 바꿉니다. 크게 티나지는 않지만 사람 일이 덜 꼬이고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기회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동지에 조심하셔야 할 색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색들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맨날 입던 색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지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동지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색은 검정, 짙은 회색, 지나치게 어두운 색입니다. 이쯤에서 검정이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단정하고 무난한 색이라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동지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지는 기운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막 다시 올라오려는 날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운을 살짝이라도 위로 끌어올려주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검정과 짙은 회색은 기운을 올리는 색이 아니라 눌러두는 색입니다. 풍수에서 검정은 나쁜 색이 아니라
정지와 가라앉힘의 성질을 가진 색입니다. 이게 검정이 가진 기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차분해 보이고 안정감을 주지만 동지처럼 기운이 막 살아나려는 날에는 이 성질이 그대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움직일 힘이 생기는데 다시 눌러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의 온몸을 검정으로 덮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안 나며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재물운이 막히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기 전에 사람 일부터 이렇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짙은 회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도 정도만 덜할 뿐 기운을 눌러두는 쪽입니다. 특히 빛이 거의 없는 회색, 먼지 낀 것처럼 탁한 회색은 동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색을 입으면 결정이 느려지고 마음이 흐릿해지고 해도 될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많아집니다. 재물운에서는 이 망설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기회는 잠깐 스쳐가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손을 못 뻗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에 이런 색을 입고 지나간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운이 눌린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색이 있습니다. 너무 탁한 갈색, 흑빛에 가까운 색입니다. 이 색도 평소에는 안정적인 색입니다. 그런데 동지에는 기운을 묶어두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동지는 묶인 걸 풀어야 하는 날인데 이런 색은 묶음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이런 색을 몸에 많이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동지 하루만큼은 몸 가까이에서만 떼어두자는 뜻입니다. 전신은 물론이고 속옷이나 내복처럼 몸에 직접 닿는 것에 이색이 몰려 있으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지에는 기운을 깨우는 색을 몸 가까이에 두고 기운을 누르는 색은 몸에서 조금 떼어놓자.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알고 하루를 보내느냐, 모르고 평소처럼 보내느냐, 그 차이만으로도 이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빨강 말고 동지에 같이 쓰면 좋은 색은 없는지, 집안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만지면 좋은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색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그냥 그 색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색이라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색을 보여주듯 입는 게 아니라 기운에 닿게 입어야 합니다. 먼저 전신으로 입는 게 좋으냐, 포인트로 입는 게 좋으냐,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신은 필요 없습니다. 동지는 기운을 크게 흔드는 날이 아닙니다. 작게, 정확하게 방향만 잡아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겉옷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속옷, 내복, 양말, 안에 받쳐 입는 옷. 이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몸으로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게 옷의 상태입니다. 같은 색이라도 너무 낡고 늘어지고 기운 빠진 옷은
동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동지는 새 기운이 시작되는 날인데 기운이 다 빠진 옷을 입으면 그 시작이 흐려집니다. 새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입느냐입니다. 동지 당일에 하루 종일 입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몸에 닿는 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색을 한번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는 오래 붙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동지는 1년의 시작점이고 그 시작점에서 어떤 기운으로 첫 발을 내딛느냐 그 차이가 이후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색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것과 오늘은 동지니까 하고 의식하고 입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기운은 의식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공감하실 이야기, 돈보다 먼저 왜 사람 일이 바뀌는지 그리고 재물운이 움직일 때 왜 인간관계부터 달라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색 입으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까? 이 질문 제가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셔야 실망을 안 하십니다. 재물운은요, 돈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부터 움직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동지를 잘 보내고 나면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기보다 먼저 사람 일이 덜 꼬입니다. 약속이 끝까지 가고 말이 오해 없이 전달되고 괜히 시비 붙을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직접 돈을 주는 사람이든 기회를 알려주는 사람이든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이든 전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운이 막히면 이 사람 길부터 막힙니다. 괜히 말이 엇나가고 타이밍이 어긋나고 될 일도 마지막에 틀어집니다. 아까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상담 사례 기억나시죠? 큰돈 나간 일은 없는데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자잘한 돈이 새고 사람 일에 자꾸 시비가 붙던 그분. 그분도 돈이 먼저 막힌 게 아닙니다. 사람 일이 먼저 꼬였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잘 보내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이겁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덜 힘들다.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건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운은 항상 이렇게 옵니다. 사람 운, 기회, 돈.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잘 보냈는데 바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다 싶으셨다면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은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운이 바뀌는 시점, 기운이 돌아서는 타이밍을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조용히 옆에서 길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동지를 지나고 나서 사람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기회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 그냥 넘겼을 제안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이 가벼워져 있어야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의 색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색 하나로 사람의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게 결국 사람 운을 바꿉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지? 이 생각 대신에 아, 지금 사람 길부터 다시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각 차이가 1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잘 보냈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사람 일부터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재물운이 막힌 사람에게 동지 전후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이 신호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돈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후들은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막힐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큰 돈을 잃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조금씩 어그러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약속이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될 것 같던 일이 막판에 취소되고 분명히 말이 오갔는데 다시 뒤집히고 이상하게 타이밍이 계속 안 맞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맞지?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이건 사람 운이 먼저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자잘한 물건 고장입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말썽을 부리고 가전이 한 번씩 멈추고 멀쩡하던 물건이 괜히 고장이 납니다. 큰 돈 들여 고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지출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새듯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피로감입니다. 아픈 건 아닌데 늘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몸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 이런 말만 듣습니다. 재물운이 막힐 때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 쉽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에 말이 먼저 나가고 괜히 시비가 붙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막히면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막힌 시기에는 사람 관계가 괜히 불편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쓸데없는 걱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앞날이 불안하고 이러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흐름이 막혔다는 몸의 반응입니다. 이 징후들 중에서 두세 가지만 겹쳐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동지 전후로 이런 일들이 몰려서 나타난다면 기운이 한번 정리될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나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운이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중요한 겁니다. 동지는 이 막힌 신호를 억지로 없애는 날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그건 겁낼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이미 동지를 놓쳤다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 이미 지나갔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이미 동지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가야 합니다. 동지를 놓쳤다고 해서 1년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동지에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방향타를 한번 놓친 것뿐입니다. 풍수에서 운이라는 건 스위치 하나로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다. 동지는 가장 큰 스위치였을 뿐이고 그 뒤에도 작은 스위치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지를 지나셨다면 지금부터는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내가 또 놓쳤구나. 이 생각부터 하면 기운이 더 내려갑니다. 운이 막힐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 탓입니다.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기운을 정리하는 행동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날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흐름을 정돈하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돌아가셔서 현관부터 한번 보세요.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면 방향만 맞춰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돈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항상 현관을 먼저 봅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세 번째는 색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지 당일이 지났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색을 아예 안 쓰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날은 지났고 지금은 흐름을 유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옷이나 양말처럼 몸에 부담 없는 정도로 기운을 이어가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시점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지 다음으로 중요한 시점이 정초 그리고 입춘입니다. 동지에서 방향을 잡고 정초에서 다지고 입춘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지를 놓치셨다면 정초와 입춘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올해 흐름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운은 한 번의 실수로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모르고 지나가면 조금씩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 운은 다시 움직입니다. 동지는 끝나도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흐름을 의식하느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구독자님이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야기 길었습니다. 그만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하루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1년 재물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물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의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날의 성질을 알고 그 흐름에 맞게 작은 선택 하나를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색을 입느냐, 어떤 색을 피하느냐, 그리고 그걸 의식하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사람 일을 바꾸고 사람 일이 바뀌면서 기회가 붙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다 싶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이미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지금 댓글에 동지 복문 열립니다. 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나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우리 구독자님 이름 보면서 동지의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돈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 일, 흐름이 바뀌는 시점, 놓치기 쉬운 타이밍들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구독도 한번 눌러두시고 필요하실 때 조용히 다시 찾아오시면 됩니다. 동지는 하루지만 오늘 마음먹은 방향은 1년을 갑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오늘 이 선택이 내년 이맘때 그때 잘 들었구나 하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